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우리 이 가족치료,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제6장 구조적 가족치료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나누겠습니다. 어, 벌써 6장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조적 가족치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살바도르 미누친에 의해서 발전이 된 그런 이론이죠. 미누치는 태어나기를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부모는 유대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 자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나죠. 특별히 미누치는 아르헨티나에서 의대 공부를 했었고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신과 의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뉴욕의 월트릭 비행청소년 학교에서 특별히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을 다루고 치료하면서 이 청소년 문제가 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개인을 다루고 치료해도 결국은 가족 안에 들어가면 가족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절감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청소년 개인의 문제를 개인으로서 끝나지 않고 가족을 통하여 가족과 함께 가족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 이제 가족 치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누치는 필라델피아 아동센터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면서 1970년대에 구조적 가족 치료의 기본 개념과 다양한 기법들을 확립하게 됩니다. 미누친이 1921년생이고 2017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거의 최근에까지 활동을 오랫동안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구조주의 이 가족 치료를 계속해서 발전시킨 사람들로 피시먼이나 아폰테, 몬탈보, 로스먼 같은 그런 인물들이 구조적 가족 치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누치는 비행 청소년 가족들을 다루고 거식증 환자의 가족들, 또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의 가족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사회 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가족들, 문화적으로 다양한 그런 계층의 가족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론적인 업적을 남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첫 그림이 이렇게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조주의라는 개념이 어떤 집이라는 어떤 가상적인 틀을 가지고 이제 나오겠지만 집이 하나의 구조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렇게 그려놓은 것이죠. 구조주의는 경계선이라든지 어떤 구조 안에서의 하위 체계라든지 또 어떤 구조 안에서의 어떤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계 구조, 힘으로 이루어지는 위계 구조 이런 틀을 설명하기 위해서 집이라는 하나의 어떤 은유적인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미누친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살바도르 미누친 부모님은 유대인이지만은 아르헨티나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태어나고 출생하고 자라고 의과대학 훈련도 아르헨티나에서 받게 되고 미국으로 이제 나중에 건너오게 되죠. 비행 청소년들을 치료하면서 청소년들의 이 사회적 맥락과 가족, 그들이 몸담고 있는 가족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결코 개인의 어떤 치료 변화는 크게 작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가족을 바꿔야 된다. 가족의 구조, 스트럭처라고 하는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구조주의 모델, 구제주의 가족치료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로 피시몬, 아폰테, 몬탈보, 로스먼 등이 이제 구조적 가족치료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누친 입장에서 보면 가족의 구조가 바뀌면 가족은 구성원들 모두의 행동과 내면의 어떤 심리적인 여러 가지 영향들 또 역할들 심리적인 어떤 특성들이 변화될 수 있다. 가족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요즘 시중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샤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이기도 하고 다시 최근에 재방영된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요. 샤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볼 수 있으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보면 아주 독재적인 아빠와 천재적인 피아노의 천재적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독재적인고 하면 그 아들을 결코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유학을 보내지 않고 아버지도 나름대로 굉장한 어떤 충격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 구조가 깨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아주 경직된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천재적인 아들, 아주 피아노를 아주 타고나면서 천재적으로 잘 치는 아들이 아버지의 이 독재 아래서 집안에서는 끊임없이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상처를 많이 주면서도 어떤 대회에 나가서 꼭 우승하기를 바라는 자기의 상처와 열등감을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대리만족을 추구했던 이 독재적인 아빠가 이 아빠 밑에서 견디지 못해서 결국 아들은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을 앓게 되는데 이 아들이 그래도 탈출구로 영국으로 왕립학술관의 어떤 장학금을 받고 영국에 가서 이제 천재적인 그런 피아니스트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그 어릴 때 너무 독재적인 영향 때문에 조현병이 발현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일생 동안 참 아픔을 많이 겪었지만 결국 아버지하고 화해를 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아들은 천재적인 그런 피아니스트의 삶을 살긴 하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조현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샤인이라는 영화. 가족이 무엇인가? 왜곡되고 삐뚤어진 가족 경계선, 가족 구조가 잘못되었을 때 이런 비극적인 가정의 어떤 틀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의 대가족 이야기를 보면 어머니의 지나친 희생, 아버지의 무책임과 독선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족 구조, 가족 경계선, 가족의 어떤 틀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이 전통적인 가족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개념으로 이제 가족 구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구조라는 것이 가족 구성원이 상호 작용하는 어떤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조직화되어서 보이지 않는 그런 기능적인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기능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가족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조 외에 이제 하위 체계, 경계선, 위계 구조 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가족 구조는 계속해서 반복적이면서 또 체계화되어 있고 예측 가능한 가족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가족마다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가족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의 역할, 또 각 자녀들과 또 부모님과 또 상호간의 어떤 경계선, 또 위치가 이제 하위 체계, 또 하위 체계, 위계 구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집이 있다고 봤을 때 이건 이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가족 구조를 집에 비유해서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가족은 집이라는 것을 볼 때 이제 창문이 있고 벽이 있고 창문마다 벽마다 경계선을 다 만들고 있죠. 방마다 위층의 방이 있고 아래층의 방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하위 체계들, 각각의 하위 체계들이죠. 전체 가족 밑에서 볼 때 하위 체계가 되는 것이겠죠. 이런 위계 구조, 힘이 더 있는 그런 털이 있고 힘이 약한 이것은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의 힘이 있다, 어머니의 힘이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위계 구조의 상위 구조라면 하위 구조는 우리 자녀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의 물리적인 구조, 또 이것을 상호작용 구조로 이렇게 이해했을 때 방과 각 거실 이걸 하나하나가 다 하위 체계가 되고 벽과 문들은 어떤 경계선 역할을 하고 각 층은 위계 구조 역할을 한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이것을 눈에 그리고 또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틀로서의 집의 모양을 실제적으로는 가족 상호 간에 일어나는 현상들, 또 기능들, 역할들, 규칙들 이런 것이 이제 집의 구조와 가족의 구조로 이렇게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이렇게 구조주의는 어떤 집과 연관지어서 비교적으로 은유적으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구조적 가족 치료는 이렇게 집의 모양처럼 생각해서 너무 엄격한 가족 경계에서는 문제가 있고 너무 엄격한 위계 구조도 문제가 있고 너무 엄격한 어떤 하위 체계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고 적절하고 또 타당하면 그 가정은 그 가족은 건강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노래 가운데 이전에 들어보니까 김진호라는 청년이 부른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가족 사진, 김진호의 가족 사진. 그것을 자세히 들어보면 가슴 뭉클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족 사진 속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노래로 이렇게 불렀는데 아마 김진호 청년의 아버지가 아마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노래 내용에 보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들은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또 마무리되고 가족 안에서 우리 행복과 우리의 불행, 가족 안에서 천국과 지옥, 가족 안에서 삶의 모든 영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은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고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건강한 가족이라는 틀을 늘 상상하면서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개인과 가족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하위 체계죠. 하위 체계. 우리 체계라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체계라는 개념 속에 이 체계는 어떤 직선적인 개념이 아니고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의 개념으로 끊임없이 서로 연결이 되고 상호 관계가 되고 상호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의 시스템 체계를 말하는데 가족 안에는 체계별로 하위 체계, 상위 체계 이런 체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체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족을 이제 체계로 이해하면서 가족 안에 더 낮은 체계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세대별로 또 성별로 또 흥미 기능에 따라서 체계가 형성될 수가 있는데 체계마다 고유한 자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갖는다. 체계는 상보적이라는 말은 서로 도와주고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가족 안에서 아버지의 힘이 아주 독재적이고 세면은 반대로 어머니는 유약하고 또 아들이 순하면 딸이 억세다든지 해서 서로 상보적인 어떤 틀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하고 한쪽이 세면 한쪽이 더 유약한 이런 상보적인 관계가 이 체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구조와 이런 체계,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고 상호 교류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잘 연결 지으면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안에서 체계 안에서 보면 어떤 보편적인 그런 일반 규범 체계가 있는가 하면 가족마다 특수한 어떤 제한적인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특수한 어떤 제한적인 요소라는 것은 우리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어떤 상호 교류 방식이죠. 우리 가족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호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은 아침에 반드시 식사를 해야 된다. 우리 가족은 반드시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은 그 가정만 갖고 있는 특수한 어떤 상호 교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호 관계 패턴에서 나타나는 이런 역량들이 가족이 갖고 있는 고유성, 독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제 하위체계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만 가지고 있는 하위체계, 부모의 역할로서의 하위체계, 부모와 자녀라는 이런 구조 안에서 만들어지는 하위체계, 형제 자매로 만들어지는 하위체계, 이렇게 하위체계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부부 하위체계, 가족 안에서 이런 이제 털들이 있는데 부부 하위체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협상과 조정이 주요 과제다. 부부가 만약에 갈등이 심하면 또 협상하지 않고 조정이 되지 않고 갈등이 심하고 늘 여러 가지 분쟁이 심한 부부라면 갈등이 심한 부부라면 전체적으로 하위체계들 다른 자녀들에게 또 형제자매 하위체계 가족 안에 다른 하위체계의 여러 가지 부작용과 가족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역기능적인 영향이 아주 크게 될 것입니다. 부부 두 사람만의 하위체계는 누가 더 강하다 약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서로 다름을 하나로 이해하고 또 조정하면서 협상하면서 건강한 부부 관계가 하위체계로서의 기능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부부 하위체계 안에서는 서로 나누는 성과 사랑, 친밀감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능이 되겠죠. 부부만 가지고 있는 사랑, 부부의 어떤 친밀감, 대화, 또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부부 하위체계 두 사람만이 나누고 또 사귀고 또 친밀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막중하고 크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가족으로부터 과제는 충분히 독립적이어야 된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원가족의 역량, 미해결된 여러 가지 과제와 숙제 때문에 늘 상처를 드러내고 또 상처로 인해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문제 요인들이 발생이 된다면 훨씬 더 어려운 그런 가정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모 하위 체계의 역할은 부모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부모 하위 체계는
자녀를 키우는데 양육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통제하며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부모 가위책입니다. 부부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은 전혀 다른 것이죠. 부부는 두 사람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활성화될 수 있지만 부모라는 것은 늘 자녀를 거느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발달 단계별로 영아 때부터 유년기, 아동기, 사춘기 성장할 때마다 그에 맞는 규칙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고 자녀들에게 자율성과 책임, 의무를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부모 하위 체계가 해야 할 일들이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나이에 따라서 어릴 때는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이지만 사춘기 정도 되면 부모와 자녀가 민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계속해서 힘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녀들의 키가 자라고 힘이 더욱더 자라갈수록 부모의 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적절히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자녀 성장을 또 발달을 돕는 기능이 결국은 부모 하위 체계의 역할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녀 이 관계 속에서 하위 체계도 있습니다. 세대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며 이제 자녀들이 그야말로 성장해서 자녀로서의 어떤 독립적인 그런 개체의 어떤 구성원이 된다면 위계 구조가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자녀들도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들도 또 자기 나름대로 가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하위 체계가 이제 부모 하위 체계하고는 또 다른 특성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부모는 자녀의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서 권위와 통제를 적절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또 독립해서 자기들의 가정을 장차 만들고 이제 부모를 떠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고 또 떠나서도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 계속해서 부모 자녀 하위 체계는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형제자매 하위 체계가 있죠. 동일한 세대로 구성이 되죠. 형제자매는 나이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부모 밑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동일한 세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부모에게 혼날 때는 서로 연합하게 되고 또 자기들끼리 협상하고 힘을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 갈등을 조정하고 또 서로 사회적인 기술을 연습하고 이제 점차적으로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는 형제자매 상호작용에 부적절하게 개입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자기들끼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서로서로 독립을 유지하고 스스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적절한 부모의 역할이 되고 형제 자매 스스로 자기들의 체계를 잘 건강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귀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구조적 가족 치료의 개념들은 어떤 가족 구조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 역할, 또 여러 가지 양식을 만들어 가는 거죠. 가족 구조, 하위 체계, 또 이제 경계선, 또 여러 가지 위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을 설명하고 역기능, 또 순기능, 기능적, 또 역기능적 이런 개념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첫 번째 타임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